알아둬야 할 법률 상식을 판결을 통해 알아보는 법률 톡톡 시간입니다. 네, 오늘 사건은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임신한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가던 젊은 가장을 지어 숨지게 한 이른바 크림빵 사건. 그 안타까운 사연 때문에 국민적 관심이 높았는데요.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형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술을 마셨다는 자백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법원이 음주운전에 대해 무죄라고 선고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명 크림빵 뺑소니라고 이름 붙여줬었죠. 임신한 아내와 예비 아빠의 마음 아픈 사건이었는데요. 네, 당시에도 많은 분들에게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키며 큰 주목을 받았던 사건인데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오게 된 건지 전현정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처음에 사고를 내고 도주를 했다가 19일 만에 자수를 한 피고인에게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죠. 네, 이 사건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음주운전 후 뺑소니 사건입니다. 1심과 2심 모두 도주 차량, 이른바 뺑소니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서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뺑소니 사고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다친 경우에 비해서 법정형이 매우 무겁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했는데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점도 고려됐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1심에서 대법원까지 법원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피의자가 자신이 술을 마셨다고 진술을 했는데도 무죄가 선고된 이유가 좀 궁금해요. 네.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다고 해서 모두 다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에만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의 구체적인 수치도 3단계로 나누어서 수치가 높을수록 법정형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결국 운전할 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인지는 핵심이 되는 사항입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했고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도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재판부가 음주운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그 이유는 검사가 제시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재판 과정에서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됐다고 하는데 그 공식이 어떤 건지도 궁금하고요. 네. 이번에 개그맨 이창명 씨 사고에 대해서도 그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됐다고 하죠? 네.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하기 위한 자료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 이것이 무엇인지 좀 생소하시죠? 위드마크 공식이란 마신 알코올의 양, 음주 시각, 체중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하는 것인데요. 술을 마시면 알코올 중에서 일정량만 혈액에 흡수되고 간의 분해 작용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점점 감소하게 되는데요. 이런 관계를 공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종료 시간, 체중 등을 확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할 때 다른 요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개인의 평소 음주 정도, 개인의 체질, 사람마다 체질이 모두 다르죠. 음주 속도, 빨리 마시느냐, 늦게 마시느냐, 음주할 때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빈속이냐, 뭐를 많이 먹었느냐, 음주 후 신체 활동의 정도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줍니다. 이런 사실들을 피고인에게 극단적으로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이 사건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보다 낮아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되고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가 19일 만에 검거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사고 당시
또는 사고 직후에 측정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 한꺼번에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안주와 함께 술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마셨다고 합니다. 또 일정 시간 이후에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검사가 제시한 음주량, 체중, 최종 음주 시각에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것이 중요한데요. 여러 전제 조건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직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 옷 따뜻하게 챙기시고요. 내일부터 황금 연휴입니다. 어린이날 낮까지는 맑지만 이후 또다시 비와 황사 소식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뉴스 타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